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조금 어처구니 없는 여론조사가 또 발표됐습니다. 내년에도 민주당을 찍어야 된다는 여론이 없다고 하는데요. 미친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돌아버렸습니다. 이게 여론조사가 사실이라면 대한민국은 망해도 쌉니다. 그러나 이 여론조사 믿을 수 없겠죠.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좀 어처구니가 없어요. 여론조사가. 특히나 바른정당 지금 뭐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데 이게 왜 올라가죠? 도대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거짓말 여론조사, 어처구니 없는 가짜 여론조사 분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이 금요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매주 금요일 날 나오는 여론조사는 이제 한국갤럽에서 발표하는 여론조사인데요. 여러 여론조사 기관이 있는데 우리가 가장 좀 의심을 많이 하는 여론조사 결과 발표 중에 하나가 오늘 나오는 갤럽 여론조사예요.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 제가 여러 가지 설명 안 드려도 시청자 여러분들이 느낌적으로, 직감적으로, 이 갤럽 여론조사 보면은 좀 의심의 여지가 많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오늘 발표 나온 거를 일단 전반적으로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린다면요. 내년 총선을 이제 당연히 여당에서는, 다수 당으로서의 또 집권 여당으로서 옛날 여소야대 때문에 집권 여당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여대, 야소, 정당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 집권 여당이 보니까 여당이 지금까지 잘한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유권자들이 제대로 심판해낼 것이다. 그러니까 여당이 당연히 승리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여론을 몰고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여당이 승리해야 된다. 이런 생각에 동조하는 여론 프로테지가 47%. 그리고 우리 자유한국당 야당이잖아요. 대표적인. 야당에서는 이런 경제 실정, 안보 실정, 안보 파탄, 경제 파탄, 요거는 반드시 심판해야 된다. 이런 거를 우리 국민들한테 집중적으로 요즘 홍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내 집회를 3번 했고, 그 다음에 400km, 대장장 4,000km 이것도 했잖아요. 이렇게 해갖고 자유한국당 지지도가 이제 엄청이 올랐거든요. 2016년도 선거 이전의 수준까지 30대 초반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이런 집권 심판론에 대해서 여론이 이렇게 상승 추세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당이 주장하는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 이거는 4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7대 40으로 어쨌든 간에 이 여론조사에 의하면 자유한국당의 이 호소가 좀 덜 먹히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정당 지지도인데요. 이 민주당 정당 지지도는 지난번에 똑같아요. 39%.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은 겨우 1%밖에 안 올라갔어요. 23%인데 더 재미있는 것은 사실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하고 비교해보면 아마 시청자 여러분이 판단하실 거예요. 바른미래당이 개판 오운전이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지금 지지 추세가 이 갤럽을 빼놓으면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인데 불과 1%밖에 안 올랐는데 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한 걸 보면 바른미래당은 정말 이건 봉성학당 중에서도 저는 봉성학당이 없을 정도로 지금 손학규 대표 나가라 못 나간다 버티고 있는 게 정말 눈꼴 살아서 못 볼 정도로 지금 아주 추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무려 2%가 올라갔어요. 말도 안 되는 무려 2%가 올라갔고 6%라는 거예요. 이런 지금 여론조사가 나온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무당층이, 이게 더군다나 재미있는 게, 무당층이 3% 줄어갖고 23%라는 거예요. 무당층이 줄었다는 얘기는, 무당층이 그동안 뭡니까? 이게, 무당층이 민주당 쪽 지지 기반이었었잖아요.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 이 자유우파의 지지 추세가 올라가면서 무당층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3% 줄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 무당층이 대체적으로 이 자유한국당 야당 쪽으로 가는 거예요. 무당층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당연히 야당 쪽으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게 야당이 제1야당은 1%밖에 안 올라가고 저 2중대 3중대인 바른미래당은 2%가 올랐다는데 이런 여론조사를 과연 우리 국민들이 얼마만큼 신뢰할지 저도 웬만하면 이런 얘기 안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의혹을 이렇게 제기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연령별 또 지지 성향이 나타나는데요. 요거를 하나 또 소개시켜 드린다면, 30대, 40대는 지금 지난 총선 대선 때하고 비슷하게 이 정부 여당이 승리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우세해요. 그리고 60대 이상에서는 우리 자유한국당이 승리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더 많은데, 이제 문제가 20대하고 50대인데 20대하고 50대에서는 팽팽하게 맞쓴다고 돼 있어요. 이것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한국갤럽에서 여론조사 추이를 보더라도 20대가 등을 돌리기 시작한 데가 오래됐어요, 지금. 그러니까. 오래됐는데, 어떻게 20대가 또 팽팽하게 맞쓰냐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한국갤럽에서는 제가 보기에 자기네가 여론조사 데이터는 자기네가 제일 잘 관리하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20대가 지금 등을 돌린 제가 지금 어느 쪽부터 작년 가을서부터 등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6개월이 지났는데 어떻게 등을 돌린 사람들이 저기 여당이 승리된다, 야당이 승리된다, 이런 야당 심판론이 맞다, 이런 데서 평평하게 맞선다는 게 얘기가 이게 됩니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한번 예. 저희가 그래프를 보여드릴 텐데요. 예, 한번 이해하기 쉽게 그래프 한번 설명해 예. 주시죠. 예. 자, 민주당 요즘 개판 치고 있는데 경제 어려워지고 있는데 그대로고, 자유한국당은 겨우 1% 올라갔고요. 정의당이 또 1% 올라갔습니다. 바른미래당이 2% 올라간 게 이게 좀 이상한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 완전 개판 5분 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무당층이 지금 다시 여러분 보시면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는데 무려 3%나 줄어들었는데, 무당층이 개판 5분 전인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으로 갔다는 얘기인데,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말도 안 되고 터무니없는 여론조사고요. 또 한번 문재인에 대한 국정 수행 평가를 한번 보게 되면요, 지금 뭐 맞추려고 안간힘이에요. 30% 안 떨어뜨리려고 42 갔다 올렸다 내렸다, 그냥 뭐 세상에 이런 그래프는 보다 처음 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주식하시는 분들 보면은 기대치를 접어버리면 이 데드크로스가 왔다 그래서 계속 떨어지게 돼 있는데, 왔다 갔다 계속 가면서 또 46%, 1% 올랐는데, 그걸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문재인 지지율이 오른 이유가 헝가리에서 있었던 그 잘 대처했다, 남북관계 좋아졌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도대체. 그러니까 저 여론조사 평가가 정말 이게 뒤죽박죽인 거예요. 지금 뭐 47대 40으로 돼 있잖아요. 네. 여당이 승리해야 된다가 47, 그리고 이 심판론은 별로 뭐 예. 마땅치 않다, 이게 40%인데 이렇게 편차가 나가게 돼 있는데,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건 또 46대 46으로 나왔어요. 네. 부정과 찬성이 46대 46인데 그러면은 47대 47이든지 뭐 40대 40이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요. 내년 심판도 네. 대통령이 잘한다는 이 비지율이 높으면 여당이 승리된다는 비율이 높을 테고, 대통령이 잘못한다는 비율이 높으면 여당을 심판해야 된다 높을 텐데, 대통령율이 46대 40인데 내년에 야당이 얘기하는 정권 심판으로 40이고 낮고, 그리고 여당이 승리된다가 47, 이것도 안 맞잖아요. 더군다나요, 내년 선거잖아요. 예. 그럼 내년에 그러면 살림살이가 좋아질 것이냐, 경제가 좋아질 것이냐? 아니에요. 여론조사 보면 내년 살림살이가 날빠진다, 이것이 31%고 좋아진다가 19%예요. 예. 거의 배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살림살이가 나빠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여론의 그 추세가 13개월 동안이나 나쁘게 보고 있어요. 이게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야당이 승리된다는 지지가 높다고 하는 게 어떻게 설득력이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이죠. 이게 맥을 짚어보면 말이 안 진짜 되잖아요. 황당한데, 저는 이렇게 봐요. 이렇게 엉터리 여론조사 때문에 내년에 자유한국당이 승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긴장했거든요. 이길 수 있다고 하는데 보니까 아니네, 더 결집해야 되겠네, 오히려 그런 역효과가 일어나고 있어요, 사실은 지금. 여론조사 보니까 거짓말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더 해야 되겠네, 더 결집해야 되겠네, 이런 느낌을 주는 여론조사예요, 거꾸로. 예. 저자들은 이 우파를 와해시키고 자유주장을 이제 아주 압박하려고 여론조사를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의혹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역효과 나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눈에 보이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 자유한국당이 이제 시내에서 집회하고 전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집회를 하고 국민들한테 실정을 이렇게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 공감대가 높다는 얘기는요, 첫째는 샤이 보수층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예. 이제 그동안에 조용히 어쨌든 탄핵도 맞이하고 그러니까 뭐 내가 그냥 조용히 살래, 이런 한 사람들이 너무 민생경제가 어려워지고 나라 안보가 흔들리고 이러니까 이제 자기의사를 표출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흐름에 맞춰서 무당층, 중도층들이 자유한국당을 움직이고 있어요. 이게 큰 여론의 추세입니다. 그러다 이런 여론의 큰 추세가 있다 보니까 지금 46대 46이라고 하는 동수가 나온 거예요. 예. 그런데 어떻게 내년 이 동수, 그리고 이 살림살이, 경제, 민생경이 나빠지고 있다는 것이 말하자면 국정 지지에 발목을 잡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민주당은 지지율이 하나도 안 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내년 총선은 민주당이 하나도 안 변하는데 어떻게 이게 내년 총선 40대 40이 또 되냐고요. 그래서 이 큰 여론조사 이번에 발표한 항목별로, 주 아이템별로 분석해 보면 일관성이 없다. 맞습니다. 들쭉날쭉 모순이 딱 나온다. 그래서 제가 여론조사 전문가는 하지만 저도 상식을 갖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예. 상식을 갖고 산다는 얘기는 딱 보면 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요. 전문가 아니라도. 이런 여론조사는 좀
아예 발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아이고. 엉터리 여론조사가 오히려 국민을 결집시키고 있습니다. 아니, 화나잖아요. 그러니까요. 화나니까 더 결집하는 거죠. 예, 예. 예. 하여튼,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옥현의 안보정론TV도 많이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론조사 그냥 추세만 봅시다. 예. 그래도 말이죠. 뭐, 10%, 6% 이럴 때보다는 조금 낮아지지 않았습니까? 내년 되면 더 달라질 겁니다. 예, 분명히 압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짓말로 잡은 정권, 거짓으로 무너집니다. 여론조사가 거짓이니까요. 당연히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진실로 뭉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실로 뭉치는 방송 신의 한수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